안녕하세요. 금연나침반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금융사에서는 알게 모르게 회사 등급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역시 이걸 검증한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주위에서 들었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회사 등급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걸 모든 금융사에서 밖으로 내놓고 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회사 등급이 있다면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가 등급이 낮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얼른 쉽게 생각하면 또 대충 감은 가죠.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가 곧 금융사가 좋아하는 회사예요. 회사 등급 한번 볼게요. 회사 등급을 보면, 가장 먼저 누구나 좋아하는 공무원. 우리나라 취업생, 취업 준비생들 1위죠?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공기업. 공짜 들어가면 좋아요. 공무원, 공기업, 공짜. 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그 다음은 이제 코스피 상장업체. 어떤 분들은 코스피 상장업체가 대기업이네 어쩌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대기업 많이 코스피 상장을 하지는 않죠. 코스피 상장되어 있어도 조금 규모는 좀 더 작은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상장업체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규모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벤처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죠. 이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올리고 저쪽 하면 코스피가 되는 것이고, 코스피로 또 상장하는 것이고, 그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 우리가 대충 아는 거. 다음이 이제 외감. 외감법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모든 회사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짓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데, 외감법인의 경우에는 이 감사가 외부 감사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를 검증하면 좀 더 투명성 있게 솔직하게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 법인. 이게 이제 이 외감하고 차이 나는 거죠. 일반 법인은 감사가 내부에 있어요. 직원이 감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식구가 내 흉을 함부로 보겠어요? 나의 나쁜 점을 함부로 다른 데 알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등급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사업장.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직률이 낮아지죠. 이렇게 갈수록. 이거 공무원 채용돼가지고 쉽게 회사 간두지 않잖아요. 개인사업장. 여러모로 쉽게 간두죠. 갈수록 회사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복지도 좋아지니까 이직률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언젠가 제가 경제뉴스를 한번 봤는데, 일본이 투자하지 말아야 될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어떤 미국에 있는 큰 투자 회사 사람,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일본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일본에는 인구도 점점 줄어들지만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 창업을 하고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만 하려고 그런대요. 안정적인 거. 근데 그 소리 듣고 좀 뜨끔해요, 저도. 제가 아니죠. 우리나라겠죠. 저는 공무원을 못 하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취업준비생들 좋아하는 직장 1순위잖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은 새로운 걸 발굴을 못 한다는 거죠.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항상 제자리 걸어. 그럼 어떻게 돼? 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면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생각났어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분은 어떤 기업에 근무하시느냐. 아, 적어져 버렸네. 공기업.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공기업이니까 4대 보험 되고 정규직 직원이십니다. 공기업에도 계약직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입사일을 보면 2011년도고 연봉은 5,700만 원. 자, 그렇다면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을 볼까요? 먼저 빌라 담보 대출이 있어요. 빌라 담보로 1억 7,900만 원. 자, 그리고 은행에 2,50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3,439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 2,559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에서 99, 18, 이건 9, 5, 4, 9, 3, 아니 4, 3, 6, 8, 8,498만 원을 이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내용 보면 좀 대출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 은행. 공기업에 정규직 직원에 이거 보도마크 맞아? 맞는데? 이렇게 약해? 연봉이 5,700만 원인데 은행에 꼴랑 2,500밖에 없어. 연봉이 절반 수준도 안 돼. 이 말은 대출을 잘못 받았다는 뜻이 돼요. 이런 상황은 대충 유출을 해보면 연봉이 이보다는 더 낮았을 때 은행을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00만 이용한 거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또 자금이 필요한 거야. 잠깐 쓸 거니까 하고 이걸 이용하게 됐는데 얘가 잠깐으로 안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3,439만 원이면 이용한 게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는 썼단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분 2,500 있고 저축은행 5천 있어. 아, 이거 이자가 비싸니까 안 되겠다. 잠깐 쓰려다 말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은행으로 대안을 해야겠다 하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아니 이미 은행 2,500 있고 저축은행에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아니겠죠?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있었겠죠? 연봉도 부채도 많지만 저축은행이 있어버리는 거야. 큰 금액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 죄송해요, 못 해주겠네요. 근데 그대로 또 자금이 또 필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은행에서 안 된다니까, 안 해준다니까,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또 저축은행을 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금리를 밟아 나가는 순서예요, 바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결국에 캐피탈, 대부업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고금리 이용하시는 분들,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래요. 잠깐 방심을 하는 거죠. 잠깐 이용할 거니까. 이 생각이,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봐보세요. 8,400,
6천만 원은 다 고금리란 얘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연봉이 5,700이면 제 생각에 한 달에 월급 잘 받아야 400이에요. 잘 받아야. 안 그러면 300 얼마. 400만 원 거죠. 이거 내고 또 여기다가 집 담보도 있는데 아무리 이자만 납부하더라도 이건 내야 되고 뭐 배우자, 자녀,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연락이 오는 거죠.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냐고. 저축은행 얘네들 좀 이자를 좀 낮추고 하나로 좀 통합을 하고 싶다고. 이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오로지 통대안. 이유가 뭐냐? 연봉이 5,700.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뭐 정부 지원 자금을 해봤자 요즘 하나도 없어가지고 특히나 금액도 얼마 안 나오는 거 있으나 마나 하지만 정부 지원 상품조차도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안을 해주라. 안 되죠. 8,498만 원이라는 돈 중에 6천만 원을 저축은행 이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으니 은행에서 네, 우리 걸로 해줄게. 절대 안 해주죠. 이거 갖고 오세요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통대안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말씀드려버리면 그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자신들이 잘못 대출을 이용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대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과연 이걸 해가지고 내 부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분의 경우에는 통대안을 하는데 빌라 담보 빼고 이거 다 상환했어요. 은행 것을 상환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은행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안 나와버려. 등급이 그만큼 좀 더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 얘도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거래 은행에 갔죠. 주거래 은행에 가니까 8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좀 부족하죠. 좀 부족하죠. 하지만 일단 8천만 원 주거래 은행에서 나왔으면 나머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또 타 은행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찔러나 보자. 그 생각. 얼씨구 2천이 나와버렸어. 왜? 공기업이기 때문에. 연봉에 거의 뭐 200% 가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또 이 내용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공기업에 있으니까 은행에서 200% 나오겠지 하고 저도 200%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분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각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된다고 해서 누구도 되고 다들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개인 이제 상황을 다 자격 조건이라든가 그럼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거고 일단 이분은 은행 두 건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결과 보니까 역시나 회사는 좋은 데 다니고 봐야 돼. 그거밖에 안 나와요 결과가. 이런다고 해서 뭐 회사 등급이 낮은 조그마한 업체 다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이런다는 거죠. 인생이 다 그래요. 자, 오늘은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분께서 이금융권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통대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